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먼저 역대 최악의 산불로 희생된 분들을 가슴 깊이 애도하며 사랑하는 이와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피해 복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주교육도 재난에 대한 예방과 관리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른 계절의 섭리는 그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듯 완연한 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아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싹 트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봄을 맞아 편성된 우리 교육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모두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학교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큰 탈 없이 신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2의 하늘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 학생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초등 안심 알림이 서비스와 돌봄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자 인계 원칙의 귀가 지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 경찰관도 3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확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우리 교육청은 청년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 체험학습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청년만 제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된 늘봄학교의 경우도 늘봄 지원실장과 늘봄 실무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교육청은 시범 도입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행 초기의 혼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한림이자 중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AIDT 공개 수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속 인성교육을 위한 독서 마라톤 운영, 아침 체육 활동 활성화, 독서 인문 예술 체육 활동도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1학생 1 스마트 기기 보급, 스마트 교육 운영 지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역량 강화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가족들이 함께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의 내실과 학교 폭력 예방 등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과 교육이 함께하는 제주형 늘봄학교 추진, 글로벌 역량학교 운영 등에 포함된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 특수교육 지원, 이주 배경 학생 및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제1회 교육비 특별력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1조 6,327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조 5,974억 원에 비하여 353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당초 예산에 비해 2.2% 증가한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이전 수입 증감액분과 자체 수입 및 결산 이후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이 반영된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세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96억 원, 지방교육세 71억 원, 도세 17억 원, 순세계 잉여금 125억 원, 내부거래 41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신 오영훈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예산을 중점 투자할 생각입니다. 인성교육 내실화와 독서 인문예술 체육활동 활성화 등 올바른 인성 추진을 위한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 구축 및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내실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기반 구축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음건강 통합지원 체제 내실화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현안 시설 사업비 등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조성에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적 특화교육 사업 운영, 제주형 넓은 학교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내실화 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운영 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운영 기본 경비, 인건비, 그 외 기관 현안 사업 등에도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교육은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주교육은 지역사회와 더 소통하고 협력을 해나가면서 더욱더 밝게 빛나는 미래교육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우리 교육청의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미래인재 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우리는 제주 4.3 77주년을 맞습니다. 제주 교육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제주 4.3의 세계화 전국화를 위하여 힘을 모으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의 추천을 받아 50분을 제주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제주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생생한 제주 4.3의 진상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주교육도 우리 아이들의 제주 4.3을 늘 기억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과 제주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까지 단계는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지방에 A, B, C라는 지역에 두 학교를 하나로 합치면 한 학교가 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빈 자리에 체육고를 옮기면 지금 남양구에 있는 이 체육학과를 체육고로 옮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런 얘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이게 재정 부분이 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상 여학생 화장실을 건물 내부에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쪽에 건물 밖에다가 이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서 위치도 그렇고 재정 상태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톱해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 중 남녀공학에 대한 스톱해 있는 이유가 모 중학교에서 또 동문회에서 이거를 또 적극 반대를 해서 제가 멈춰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거의 70%에 가까운 이런 찬성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동문회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설득 중이라고 하면 아마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 중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남학생만 이제 그 동창이냐, 여학생 들어와도 동창은 계속되는 거다 한 얘기를 계속 이제 설득하고 또 이 학교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이 사업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모두에게 박수 받으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DP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두 학급 정도를 예를 들어서 외고나 시내 어떤 고등학교의 한두 학급 정도를 DP 반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했을 경우는 저는 허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 학교의 어떤 학교가 뭐 전체적으로 DP 월스쿨로 이제 전환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신청 자체도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신중을 기하라고. 왜? 타 시도에도 일반부 이렇게 전체가 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다 한두 반씩 해서 그 배경에는 잘 아시겠지만 역시 대학 입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과정 운영에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선생님들 근무 조건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등등 해서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대부고에서 한두 반 DP 반을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중간에 잠깐 저희 학교 총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큰 그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기도 중학교는 이제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대부고쯤에 한두 반 운영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운영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좀 적극 지원을 하면 혹시 또 선생님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참고로 한두 반 운영했을 때 기자님들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반이 A라는 학교에서 2개 반이 DP 반이 운영된다. 수학 선생님은 이 2개 반에 하이레벨 수학과 그다음 스탠다드 수학을 같이 가르쳐야 되면 동시에 시간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DP 반이 아닌 일반 반 수학 수업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쪽 2개 반 DP 반에 들어가면 그 선생님이 일반 반 수업 들어가는 시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강사를 활용해서. 이게 과연 제주에서 통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표선을 전체로 접근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로 접근했을 게 아닌가.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가져보곤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고요. 예체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두 반만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교장과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럼 중학교까지 DP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사실은 이거는 연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육과정이지 이 DP 자체가 즉 IB 자체가 무슨 건 나오는 뭐 금방망이 같은 건 아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떠나서 어떤 분들은 중학교가 몇 개니까 고등학교도 몇 개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데 있으면 참 뭐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어떤 입시 환경이나 이런 것이 그런 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대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